대구에서 열린 한국 불교문화의 향연이 폭발적인 호응 속에 폐막했습니다. 역대 최다 관람객이 찾으며 굿즈가 일찍 소진되는 등 불교문화를 향한 뜨거운 관심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조계사가 지역법회 창립 14주년을 기념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승보공양법회인 지심귀명례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청담대종사의 사리탑을 보수 정비하는 삼각산 도선사 성역화불사가 마침내 마무리돼 사리탑 제막식이 봉행됐습니다. 역대 최다 신청자를 기록한 나는 절로 신흥사편이 지난 주말 진행된 가운데 바닷가 차담과 수산시장 탐방 등 지역 관광 콘텐츠를 선보여 지역 소멸 문제 해결에도 나섰습니다. 중국 상하이 푸단대학교 국제문제연구원 한국연구소가 성행 스님을 포함한 국내 저명 인사 9명을 객좌 교수로 위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가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매일 오픈런이 이어지는 등 MZ세대를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올해 역대 최다 인원이 행사장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불교문화 축제의 새로운 추세로 자리 잡은 2025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를 정시훈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대구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에 역대 최다 인원이 다녀가며 성공적인 행사로 마무리됐습니다. 일반 시민과 불자들도 예년보다 많았지만 매일 이어진 오픈런과 낮에도 계속된 폭발적 관심의 주인공은 MZ로 대변되는 젊은이들. 제 여자친구가 불교에 관심이 많아서 데이트도 할 겸 오게 됐는데 이렇게 다양한 체험을 하니까 정말 즐거운 것 같습니다. 저는 SNS에서 보고 이제 엑스코에 방문해서 왔는데 사람들도 진짜 많고 둘러보면은 좀 힙한 불교 관련 굿즈도 많아서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등 만들기도 하고 있는데 평소에 절에서 보면은 연등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또 알게 돼서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확인된 박람회의 재미가 SNS를 타고 퍼지며 히든 단마 챌린지와 심주 만들기, 연꽃등 만들기 등 체험을 하려는 이들이 많았고 아기자기한 굿즈를 찾는 발걸음도 쉼이 없었습니다. 불교가 이렇게 힙한 종교인 거를 한 번 더 느끼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사인 것 같아요. 인스타 보고 귀여운 굿즈 갖고 싶어가지고 그냥 이런 재밌는 말 같은 게 귀여워가지고. 불교의 모든 것이 망라된 전시장은 자연스레 불교를 접하게 하는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불교는 전통을 지키는 데 머물지 않고 새로운 시대의 감각과 소통 방식으로 대중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전통문화산업 소상공인에겐 성장 플랫폼이 되고 지역의 스님들과 불자들이 소통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대덕 스님들의 감로 법문과 사찰 음식은 박람회의 깊이와 맛을 더했습니다. 많은 엑스포를 다녔습니다만은 이렇게 가슴 깊고 뜻깊은 엑스포는 사실 처음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이제 불교 사찰 음식의 세계화를 위해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지금 시작을 했고 올해 첫 선을 보인 반려동물 부스는 생명 존중의 의미를 일깨웠습니다. 학대 강아지 후원하고 이렇게 생명 존중 같은 이제 아이들 비건 식단이라든지 간식 이런 거를 소개하는 부스가 있더라고요.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깊이와 재미가 더해지며 불교문화 축제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은 불교문화 엑스포. 대중의 관심을 장기적으로 이어지게 할 연결고리를 찾는 노력은 여전한 숙제입니다.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는 우수한 전통문화를 현대적 시각에서 해석하며 불교 전통문화를 대중과 연결하는 가교가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시훈입니다. 조계사 신도들이 지역법회 창립 14주년을 맞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지심귀명례로 승보공양을 올렸습니다. 진우 스님은 우리는 나 이외의 모든 생명으로부터 보시를 받아 살아간다며 육바라밀의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더없이 화창한 가을의 문턱에서 타종과 육법공양,
장엄한 불공의식 이후 한국불교일본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입장하며 조계사 지역법회 창립 14주년을 기념한 승보 공양법회가 본격화됐습니다. 이승현 조계사 신도 총회장을 시작으로 신도 대표들이 차례대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승보 공양을 올렸고, 이에 총무원장 스님은 진우 스님의 금강경 강서를 법보시하고 명쾌한 법문으로 신도들의 마음을 밝혔습니다. 공양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자기가 먹을 정도만 먹고 나머지는 또 그거를 못 먹는 사람들에게 또 나누어 주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생명은 나와 남이 함께 주고받는 그런 보시를 통해서, 그런 공양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진우 스님은 불교의 첫 번째 계율이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불살생인데, 공양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며 우리 모두는 보시와 공양으로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일깨웠습니다. 이어 받은 만큼 줘야 되고 얻은 만큼 나눠야 한다며 육바라밀의 보시를 통해 고통의 업을 덜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욕심을 부려서 뭐가 그런 것이 고통을 못 느끼지만 언젠가는 거기에 대해서 고통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보시를 통해서, 공양을 통해서 나의 고통의 업을 덜어내야 돼요. 조계사 지역법회는 2011년 창립 이후 우리 동네 조계사라는 화두 속에 수도권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신행 공동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동안 지역법회는 전법 활동의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2011년 창립 이후 지역법회는 우리 동네 조계사라는 소중한 이름으로 서울과 경기 32개 지역 곳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도반과 함께 기도하고 수행하는, 봉사하는 신행 공동체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왔습니다. 신도들은 조계사 주지 다마 원명 스님을 비롯한 사중 스님들에게도 승보 공양을 올리고 국화 화엄축제 기금도 전달했습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저희 승보 공양 또 지역법회 창립 기념법회를 축하하고 함께 그걸 도와주고 있다. 그런 더 중요한 것은 복이 많다고 해서 복을 안 지으면 안 돼. 더 복을 잘 지어야 된다. 그러시죠? 예. 복 많이 짓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육바라밀의 첫 번째로 왜 보시를 해야 하는지 명쾌한 법문으로 신도들의 마음을 밝혔습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서 BBS 뉴스 홍준호입니다.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걷기 명상과 플로깅이 서울 동국대학교 일대에서 펼쳐졌습니다. 불교계 유일의 장기기증 희망등록단체인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그제 동국대 만해광장에서 생명사랑, 환경사랑을 주제로 제16회 생명존중 걷기 명상과 플로깅을 개최했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이사장인 일면 대종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만해광장부터 남산 숲길까지 4km 구간을 걷기 명상을 하면서 힐링의 시간을 갖고 쓰레기를 주우며 부처님의 생명존중 사상을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매년 이번 동국대학교 만해광장에서 열리는 생명나눔 걷기 명상을 함께 나누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생명을 살리는 희망을 잇는 귀한 인연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이현승 국회 정각회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이영주 예비역 불자연합회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황금사찰 서울 수국사가 산사 문화축제를 열고 지역 주민들에게 전통문화 향유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서울 은평구 수국사는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수국사 산사 문화축제를 갖고 초청 가수들의 공연과 함께 선명상과 요가 등 불교문화 체험마당을 열었습니다.
이와 함께 수국사는 은평구청 산하 복지관 등에 쌀 5,000kg을 기부하는 등 지역민들을 위한 자비행을 펼치며 축제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수국사 주지 보관스님은 축제를 찾아준 시민들에게 인사말을 전하며 기도정진 도량이자 문화가 숨쉬는 사찰 수국사로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불교 정화운동의 거목, 청담대종사를 선양하는 삼각산 도선사 성역화불사가 착공 2년여 만에 사리탑 제막식으로 원만회항했습니다. 불사를 이끌어온 주지 태원스님 등 4부대중은 산자락을 장엄한 새로운 사리탑이 청담스님의 불교 중흥 원력을 기억하고 펼치는 중심이 되길 서원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삼각산. 청담대종사의 석상 위로 우뚝 솟은 탑신의 그림자가 드리옵니다. 호국 참회 기도도량 도선사가 13일 청담대종사 사리탑과 일대 성역화 사업의 결실인 사리탑 제막식을 봉행했습니다. 청담대종사의 사리탑, 석상, 탑비는 1974년 청담대종사의 열반 3주기에 조성돼 반세기가 넘는 세월 삼각산 자락 도선사 도량을 굽어 살펴왔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침하되고 석재가 부식되는 등 심각한 훼손 문제가 제기됐고 도선사 4부대중은 사리를 새로 모시고 주변을 정비하는 사리탑 성역화 사업에 나섰습니다. 2년여간의 불사를 매듭짓는 자리에서 주지 태원 스님은 14년 전 같은 자리에서 반드시 불사를 일으켜 문중의 큰어른을 여법하게 모시겠다고 눈물로써 다짐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안면식도 없었던 큰 스님과의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10년 안에 도선사 주지로 와서 사리탑을 다시 모시겠다고 소원을 했습니다. 비록 한때의 어리석음이었지만 끝도 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오늘의 회양법석을 마련하게 된 기쁜 마음은 공의를 모아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문중 내부의 이견과 불협화음이 있기도 했지만 비온 뒤 땅이 굳듯 화합이 청담대종사의 유지를 잇는 것이란 것을 대중의 가슴에 새기는 기회가 됐습니다. 저는 문중의 한 사람으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신구주지 모두를 존경하고 대중이 화합하여 한 마음으로 대종사님의 정신이 깃든 이 도량을 장애 없이 잘 지켜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길일 것입니다. 함께한 종단 원로와 불자 정치인은 기억 속에 각인돼 있는 청담 대종사와의 일화와 인연을 생생하게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리탑 제막을 통해 스님의 생전 뜻이 세상에 두루 펼쳐지기를 발언했습니다. 첫째, 남을 위해서 살아라. 많이 베풀어라. 그 다음에 생명을 살려주어라. 그 세 가지를 간곡하게 유경수 여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스님이 높은 법을 내려줬으니 제가 무엇을 할까요? 여기 길 좀 내달라고. 수행이면 수행, 또 불교 정하면 정화, 또 종당 행정 확립, 모든 면에서 지금 한국 불교를 중흥시키신 큰 어른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리탑비 재조성을 계기로 큰 스님의 수행과 사상, 또 부종 수교하신 큰 업적이 널리 기억되고, 주지 태원 스님은 성역화 불사가 회양에 이르기까지 원력을 한데 모아준 도선사 신도들의 공로를 치하하며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도선사 신도님들의 행복한 미소를 보면서 청담 큰 스님이 법향이 가득한 도선사 신도여장이란 자부심과 함께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한국 불교의 기틀을 닦은 청담대종사의 사리를 새롭게 봉안한 사리탑은 반세기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중국 상하이 푸단대학교 국제문제연구원 한국연구소의 객좌 교수로 국내 저명인사 9명이 새롭게 위촉됐습니다. 한중보견회는 12일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넥스트 챌린지 글로벌 센터에서 의왕 청계사 주지 성행스님 등 9명에게 푸단대 객좌 교수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중보견회 이사장 종수 스님은 푸단대 한국연구소 정지용 박사가 직접 위촉장을 수여해왔지만 이번에는 불가피한 중국 일정으로 대신 전달하게 됐다며 축하 인사를 나눴습니다. 새롭게 위촉된 객좌 교수는 청계사 주지이자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인 성행스님을 비롯해 김영록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심동현 전 한미연합사 기획참모차장, 이영신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중국 한국인 회장 등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한중 간 우호 증진과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전문가 그룹 세미나 등에 참여하면서 푸단대 한국연구소가 세계적 전문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푸단대 한국연구소 객좌 교수는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13명의 고급 고문과 127명의 객좌 교수를 위촉했으며 현재 이들은 전 사찰림 연구소 이사장 종수 스님이 이사장을, 이석구 전 국방대 총장의 회장을 맡고 있는 한중보견회 기수별 회원으로 참여하면서 한중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지원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 속초 신흥사에서는 미혼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가 열렸습니다. 신청자가 역대 최다에 이를 정도로 국민적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강원도의 관광 콘텐츠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저출생 문제에 더해 지역 소멸 난제까지 극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최승한 기자입니다. 천연고찰에 한껏 꾸민 청춘 남녀가 모였습니다. 원하는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 설레는 눈빛이 엿보입니다. 자신을 소개하기가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면서도 나만의 매력을 강조하는 모습이 풋풋합니다. 본격적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자 주저없이 상대방을 향해 직진합니다. 절에 대해서 되게 좀 열려있는 분이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 나는 절로가 딱 저한테 맞는 것 같아서 좋은 분들이 와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에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성격도 조용조용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편안함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저도 신청을 하게 됐고요. 설악산 신흥사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단순한 소개팅을 넘어 불교의 인연과 강원도 자연의 여행을 한 무대에 올렸습니다. 참가자들이 바다를 바라보며 차담을 나누고 수산시장을 함께 산책하면서 서로 마음이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절로 신흥사 편은 사전 신청부터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지난해 낙산사 편보다 2배 가까운 2,600여 명이 몰렸습니다. 특히 여성은 128대 1, 남성은 90대 1이란 바늘구멍 같은 경쟁률을 뚫고 남녀 각 12명씩 모두 24명이 선정됐습니다. 낙산사 편에서 맺어진 커플이 실제 결혼으로 이어졌는데 이번 신흥사에서도 행복한 결말을 향한 기대감이 부풀고 있습니다. 이번 경험이 단순한 인연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공감과 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청춘 남녀들이 우리 강원도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주시고 또 방문해서 만족을 하고 서로 청춘 남녀가 더 좋은 행복한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흥사 주지 지혜스님은 참가자들에게 직접 염주를 선물하며 사찰에서의 인연이 좋은 만남으로 이어지길 당부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신흥사에서 만남의 공간에서 설레면서 또 그리움으로 지속적인 만남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불교계와 강원관광재단이 손잡고 청년들의 만남을 응원하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고 있습니다. 속초 신흥사에서 BBS 뉴스 최승환입니다. 지난 6월에 문을 연 금종총림 범어사의 사찰음식연구소가 자격증반을 개설하고 본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사찰음식연구소는 그제 범어사 선문화관에서
연구소장이자 범어사 주지인 정호스님과 부소장 서현스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찰음식 자격증반 개강 오리엔테이션을 열었습니다. 정호스님은 음식은 단순한 조리가 아니라 마음을 맑게 하고 남을 위한 공덕이 되는 수행의 한 부분인 만큼 좋은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강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자격증반은 1년 동안 수업이 진행되며 오전, 오후반 정원이 각 12명으로 모두 2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월 15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